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네. 그동안 강하던 뭐 메타버스 NFT는 좀 블랙 먼데이를 맞고 있네요. 네. 오늘 하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장?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막 급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정말 우후죽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깐의 반등이 될지 아니면 이걸 시세로 만들어낼지는 하루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루 가지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는 반드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반등 하나로는요, 캔들이 하나가 나왔을 뿐인 거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를 조금 정점을 찍은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전망과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하루 반짝 올라와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오늘 반짝 해놓고 지금부터 맞는 것 같아 라고 다시 또 상승세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오늘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 내일과 모레 정도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차트가 어떤 추세를 만들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때는요, 캔들을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2개와 3개 그런 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지금은 상승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상승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어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기엔 조금은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 말은 여기서 막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도박이죠. 뭐 했는데 잘 되면은 추가 매수를 잘하게 된 거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잘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복불복의 결과, 그러니까 내일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지금의 투자 선택이 옳고 그름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흐름을 탔다, 상승세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좀 올라갈 것 같다, 하반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도 이제 충분히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수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지수 당연히 올라오겠죠. 지금 3,005포인트, 6포인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은 시장에 참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1.1%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296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563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느낌보다는 하락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가 빠져버렸죠. 500종목이 상승이고 868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은 시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다가 지금 돈이 막 몰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주말 동안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콘텐트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컨텐츠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매수 기회가 아닐지, 또는 또 시가에 잡으셨다가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래가 활발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돈이 굉장히 많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반짝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게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삼성전자가 왜 저렇게 올라왔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는 방어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3,050포인트죠. 코스피는 3,050포인트가 지난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에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05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은 당분간 상승세가 조금 지속이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여기서 지속이 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헤드앤숄더 형태로 왕관 형태죠.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크게 올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힘이 이어지진 못할 것이다. 그 말을 결국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거 아닙니다. 미국 경제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발판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올라갈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건데, 오늘 올라온 것은 저는 하나의 속임수가 아닐까.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일종의 약간 속임수로 올리는 척하다가 떨어지는 약간 페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의심과 또는 긴가민가 하죠. 아닌데 진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가 정말 대박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베팅하지 마시고 이번 주 화수, 내일과 모레까지만 지켜보면 방향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과 모레까지 지켜보면 삼성전자도 방향이 정해질 것이고 지수도 어디 갈 것인지 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오늘로써 확실히 추세를 돌렸느냐를 좀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3,05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방향성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ST팜 9만 원에 10% 익절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익절할까요? 이거는 아직까지 차트의 흐름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막 기업 분석이나 재무나 뭐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차트로 보고 들어갔으면 차트만 보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9만 원짜리 들어갔다는 것은 나쁜 자리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매수하신 것 같단 말이죠. 여기 매수, 종가서 즈음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들고 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고점, 쌍바닥 고점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거예요. 9만 5천 원짜리쯤 될 텐데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돌파가 일어나면 10만 원까지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고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이걸 들어가신 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항상 대답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9만 5천 원짜리에서 내가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수익에도 나는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전량 매도고요.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 불안하기도 하다 하면은 그 불안한 만큼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욕심을 좀 부려보시되 안 난다 하더라도 본전에선 빨리 매도하시는,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트만 보고 대응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딩딩구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 36,100원에 18%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갭상승 크게 띄우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까요? 더 가져갈까요? 저는 팔아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매도해라 했다가 욕먹는 적이 정말 많아요. 뭐냐면은 올라왔는데 매도해라 한 다음에 더 간 종목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술자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술자리 뭐 앵커님하고 저하고 술자리 갔다 칩시다. 회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앉았어요. 그럼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야죠. 마셔야죠. 아직 안 마셨으니까 술병을 따고 마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한 3병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더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를 맞춘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사람이 동공이 풀렸는지, 말이 꼬이는지, 뭐 침을 질질 흘리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그만 먹어라. 상황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주가가 안 올라갔을 때 올라갈 거 맞추기 되게 쉬워요. 근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게 더 갈까 안 갈까는 광기를 맞춰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을 자꾸 맞춰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본인의 영역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매도할 수 있다면 만족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신고가 영역 바로 직전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절반 정도 매도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로는 신고가 영역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절반을 내가 매도의 수익 챙겼지만 나머지는 더 올라가주네? 그거 아쉽지만 이 정도로만 내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빠지게 되면은 내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고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래 본전이지만 아쉽지만 팔지 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다 판다, 다 안 판다, 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런 거 맞추려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신고가 올라갔을 때는 본인이 만족하는 선에서 그냥 깔끔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딱 절제하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빠지게 되면은 36,000원 밀릴 때 본전이죠. 그 밀릴 때는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보시죠. 이번에는 써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KL 16,000원에 5% 추매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좀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매하는 게 괜찮을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그리고 무서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 걸 제가 잡아냈습니까? 잡지만 했습니까? 잡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칼날 같죠? 예. 잡으면 손 바로 다칠 것 같죠? 이런 걸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추매를 해도 될까요? 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있고요. 뭐 피터 린치도 있고 조지 소로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뭐 투자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 대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카지노 관련주를 위력을 무시했다. 카지노 관련주의 위력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GKL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게 되면은 카지노 관광 숙박업 이런 걸 하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 뭐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피해 주죠 이런 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게 될 거고요. 위드 코로나 했지만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야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실망감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코로나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죠. 그 말은
왜냐하면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왜 떨어지는 게 무섭습니까? 카지노 관련주는 모아가면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모아가기만 하면은 결국 수익으로 나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결국은 내가 승리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떨어졌을 때 그냥 많이 바닥을 잡게 되면은 12,000원, 그냥 10,000원, 그냥 논스톱으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추매 가능한 거고 지금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 잡으면 그때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보시죠. 이번에는 달콤 우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9,550원에 20% 기다림 끝에 본전가가 다가옵니다. 매도가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서 본전에서 팔까요? 더 가져갈까요? 뭐 이건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왜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냐면은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예,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횡보하는 기업들은요.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오고 횡보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올라간 기업보다 내려간 기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급등했죠. 지난 2020년에 확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의료 데이터 관련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쪽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샀던 사람들 다 수익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다 팔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팔고 난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재료가 계속 남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가족 오락관 보면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폭탄을 다음 사람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지금 터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받아준다면은 다행인 거고 안 받아준다면은 내가 들고 있으면서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딱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매수한다고 한들 차트를 보면서 대응점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어디가 무너지면 좀 무서운 자리인가? 지난 저점이죠. 바로 직전 고점인 10월달 저점이죠. 8,000원짜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떨어지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고요. 지금 이거 9,010원인가요? 9,000원, 10원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9,100원쯤 될 것 같은데 요 자리가 지난 쌍바닥의 고점입니다. 요것도 여기를 뚫게 되면은 시세 한번 내줄 거예요. 그때 11,000원 또는 15,500원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짧은 대응점을 잡고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